마블에서 새롭게 태극기라는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블 코믹스의 프리랜서 작가인 제드 맥케이 트위터를 통해 태스크마스터 시리즈 3화 이슈 발간 소식을 전하며 태스크마스터가 아미한을 쫓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 이와 함께 한국의 히어로 태극기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듣기로 뭔가 복잡합니다. 아미한은 누구고 태스크마스터는 또 누구야? 그런데 태극기는 또 뭐야 하고요. 이건 마블이나 DC로 대표되는 미국의 코믹스 만화를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화로 먼저 접해서 영화 속에 나온 캐릭터들만 보통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닌 보통 여러 코믹스 만화에 나오는 수천 캐릭터 중에 하나이니 모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블에는 한국인 캐릭터가 몇 명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믹스가 그리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언급된 화이트 폭스, 본명 아미한, 국적 남한, 국정원 직원으로 2014년 등장했습니다. 이 코믹스란 만화 속에서는 여러 캐릭터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다른 곳에도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정상입니다. 다른 한국 캐릭터의 설정을 보자면 실크 신디문, 뉴욕 맨해튼, 한국계 미국인, 모험가, 전자경단, 2012년 등장, 아마데우스 조, 아마데우스 헐크, 애리조나 투산, 한국계 미국인, 전직 학생, 모험가. 생각하시는 그 헐크 맞습니다. 워머신 마크 3.0, 본명 제이코보, 미국 한국계 미국인 2006년 등장 SHIELD 무려 실드 소속입니다. 스크램블러, 김일성, 남한 암살자, 1986년 등장.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몇 명 더 있습니다. 북한인 데드풀, 엑스맨 뮤턴트도 9명이 대규모로 2013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1952년, 1954년에도 등장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등장합니다. 마블의 캐릭터는 사람들이 영화로 먼저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작은 20에서 30페이지의 만화책이라는 걸 모를 것입니다. 마블의 역사는 1930년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DC도 비슷하게 193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DC는 마블과 라이벌로 같은 코믹스입니다. 아이언맨, 판타스틱 4, 토르, 테노스 등 보통 몰려다니면 마블의 캐릭터이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혼자 다니면 DC 캐릭터입니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까지는 전성기라 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마블의 유명한 캐릭터로는 캡틴 아메리카, 휴먼 토치, 네이머 등이 있고 1960년대에 다시 판타스틱 4, 엑스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는 사실 1930년과 1960년대에 만화로 등장한 인물들이죠. 이게 정말 막장 만화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을 만들었고 너무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뭉쳐서 적과도 싸우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면서 지구도 터뜨리는 막장 중의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코믹스는 1930년대 대공황과 1940년의 전쟁 중에 슈퍼 히어로의 등장은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슈퍼맨은 등장으로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수많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DC의 슈퍼맨은 1938년,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는 1941년에 등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등장한 마블 속 한국 캐릭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나 스노우는 얼음을 다루는 능력과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크레센트와 아오는 태권도와 반달곰의 컨셉입니다. 프로는 헐크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실크는 거미 신부란 설정으로 스파이더맨과 비슷합니다. 화이트 폭스는 이름만 들어도 능력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마블 속에서가 아닌 게임이나 우리나라 웹툰에 등장한 캐릭터지만 몇몇 캐릭터는 나중에 마블 유니버스에 편입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극기란 캐릭터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단지 캐릭터 이름이 태극기고 태극 무늬의 건곤감리 사교를 여기저기에 그려넣은 캐릭터입니다. 시작은 한국인의 국뽕을 제대로 건드린 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코믹스가 재미있는 게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와 마블 코믹스 만화 구조가 평행우주라는 편한 발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넣어도 가능하고, 슈퍼맨이 다른 평행우주에서는 악당이고 지구로 와서 슈퍼맨끼리 싸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가까이 출판된 수많은 만화 속의 영웅들을 보통의 독자는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고 해도 만화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블이 영화화가 될 수 있었던 건 1990년대 말에 마블이 파산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마블이 파산 후 다시 일어서면서 여러 분야로 시야를 넓힙니다. 그전에도 텔레비전 시리즈도 만들기도 했지만 게임이나 영화까지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극장가는 마블과 DC가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케빈 파이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아이언맨부터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22편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이루어진 역사상 전례 없는 프랜차이즈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프랜차이즈 영화란 시리즈라고 하면 편할 겁니다. 1990년대는 스타워즈였다면 2000년대는 영웅들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영상이나 영화나 만화를 쉽게 볼 수 있기에 더는 공연장이나 영화관의 공간이 문화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100년 가까운 역사와 수천 명의 히어로를 가지고 있는 마블과 DC는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웅의 범람이다, 영웅 죽이기다, 삼류 만화 짜집기 그만해라 등 수많은 비판과 불만 속에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만화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영웅을 만들어 온 마블과 DC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100명도 안 되는 영웅이 등장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매해 새로운 캐릭터 등이 새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흑인과 인도인 아시아인들을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미국 내의 관심의 저변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캐릭터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블에서 새롭게 나온 태극기라는 캐릭터를 본 반응은 크게 좋은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국기를 입는 캐릭터는 있지만 캡틴 아메리카나 유니언 잭처럼 국뽕이 무조건 가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극기는 뭐랄까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도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패션이 되는 것처럼 편해졌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육질과 하얀 쫄쫄이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거 혹시 옛날에 그 펩시맨이 근육 키워서 온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립니다. 태극기로 사람 이름을 만들고 옷을 입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성조기 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의 비키니를 입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는 모습이 영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태극기도 그렇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성조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어느 나라 이름 대고 그 나라 국기를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기는 찢어져 있어도 다 알죠? 누군가 비루하게 태극기를 입고 나와도 비판보다는 그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인기 있게 만들면 그 캐릭도 멋지게 보일 것입니다. 슈퍼맨이 팬티를 바지 위에 입고 망토를 달고 날라도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게 소프트 파워고 문화 파워일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의 문화가 스며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